위대한 업적도 눈에 띄는 성공도 없었던 한 사람의 삶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스토너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 질문을 던진다. 주인공 윌리엄 스토너는 미국 중서부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다. 부모의 뜻에 따라 농업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지만 우연히 듣게 된 문학 강의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순간을 맞는다. 그는 문학을 선택하고 교수가 된다. 이 선택은 영웅적인 결단이 아니라 조용한 확신에 가깝다. 스토너의 학문적 삶은 찬란하지 않다. 출세하지도 인정받지도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한다. 동료와의 갈등, 학과 내 정치, 타협하지 못하는 성격은 그를 점점 고립시킨다. 그러나 그는 문학을 가르치는 일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 스토너의 결혼 생활은 불행하다. 아내와의 관계는 오해와 침묵으로 가득하고 딸과의 관계마저 온전히 이어지지 않는다. 그의 사랑은 번번이 어긋나고 삶은 점점 좁아진다. 그럼에도 그는 삶을 비난하지 않는다. 스토너의 가장 강력한 지점은 이 평범함이다. 스토너는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조차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묵묵히 자기 자리에 머문다. 이 소설은 말한다. 삶의 가치는 외부의 평가나 성취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사랑했고 어디까지 정직했는가에 있다고. 스토너의 삶은 조용하지만 결코 공허하지 않다. 스토너는 성공과 성과가 기준이 된 시대에 다른 질문을 던진다. 눈에 띄지 않는 삶, 실패로 보이는 선택, 그럼에도 끝까지 지켜낸 것들은 과연 무가치한가? 이제 윌리엄 스토너의 조용한 삶이 현대인의 커리어 선택, 성과 중심 사회에서의 자존감,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성실함의 가치에 어떤 통찰을 주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존 윌리엄스의 소설 스토너입니다. 어떻게 이 한 권의 책이 수십 년간의 무명 시절을 거쳐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걸작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 신기하고도 미스터리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그린 소설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걸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이죠. 1965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요, 이 책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실패작이었죠. 그런데 거의 50년이 지나서 갑자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그럼 처음에는 왜 그렇게까지 외면을 받았을까요? 소설가 줄리안 반스가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당시 미국 문화랑 이 소설이 너무 안 맞았다는 거죠. 주인공 윌리엄 스토너, 이 사람이요, 굉장히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미국 사회가 원했던 영웅은 뭐예요? 막 끊임없이 도전하고 분투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너는 너무 동떨어진 캐릭터였던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전형적인 영웅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주인공 윌리엄 스토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제대로 만나보시죠. 보통 영웅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스토너는 좀 달라요. 이 사람의 영웅성은 막 세상과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그런 묵묵한 인내,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스토너가 얼마나 다른 영웅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미국 영웅 있잖아요. 저돌적이고 위험도 막 감수하고. 스토너는 그 정반대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밖으로 보이는 성공보다는 내 마음의 진실성, 내 내면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심지어 소설 속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마저도 스토너를 보면서 아, 쟤는 실패할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친구인 마스터스가 던지는 이 한마디가 세상의 눈으로 본 스토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스토너는 도대체 어떤 세상과 싸우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면요, 철학자 알베르 카뮤가 말했던 부조리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부조리라니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카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우리한테 아무런 답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둘 사이의 충돌, 이 간극이 바로 부조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이 스토너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부조리라는 게 그냥 철학적인 개념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스토너가 자기 삶에서 직접 겪는 실망과 좌절, 바로 그거거든요. 그는 정말 순수하고 온전한 이상을 꿈꿨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끝없는 타협과 사소한 것들과의 싸움뿐이었죠.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무의미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스토너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카미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제시했어요. 첫째, 반항. 둘째, 자유. 그리고 셋째, 열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헛된 희망 같은 거 버리고, 이게 반항. 어차피 정해진 의미는 없다는 걸 딱 인정하고, 이게 자유. 그 대신 내가 선택한 것을 미친 듯이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열정, 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열정이 스토너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증명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가 문학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사랑에 바쳤던 그 깊은 열정은요. 마치 세상에 대고 봐, 나 여기 살아있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았죠. 이게 바로 스토너만의 반항이었고 그가 찾은 자유였던 겁니다. 하지만 스토너의 이 뜨거운 열정은 차가운 현실과 계속 부딪힙니다. 특히 그의 결혼 생활을 보면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는 것과 같아요. 스토너는 내면의 가치와 열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의 아내 이디스는 오로지 사회적인 지위나 돈, 안정 같은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이디스의 부모님이 스토너에게 했던 이 말 정말 가슴 아프지 않나요? 자네의 그런 형편이라니. 세속적인 세상이 스토너의 그 순수한 지적 열정을 얼마나 하찮게, 심지어는 짐스럽게 여겼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난 지금, 여러분은 스토너의 삶을 여전히 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건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스토너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들을 떠올려요. 사랑, 그리고 교수가 되는 것, 그리고 깨닫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던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다 이루었구나 하고요. 사실 작가의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존 윌리엄스는 스토너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 대부분이 평생 얻지 못하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낸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라고 말이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낸 것, 그게 바로 스토너가 이룬 진짜 성공이었던 겁니다. 결국 스토너는 책을 덮은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남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말고요. 당신에게, 바로 당신 자신에게 성공적인 삶이란 대체 무엇인가요?